스마트 스토어에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온 채널로 발주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신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신규 주문이라고 하는 란에 신규 주문이 들어왔던 건수만큼 카운팅이 되게 됩니다. 해당되는 숫자를 클릭을 하게 되면 새롭게 신규 주문이 들어왔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지금 새로운 고객이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을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판매자 상품 코드가 필요해요. 이 판매자 상품 코드를 이용을 해서 온 채널에 해당되는 제품을 검색하게 될 것이고 그 제품을 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판매자 상품 코드가 바로 보이지만 혹시나 판매자 상품 코드가 안 보인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하단에 있는 스크롤바를 좌우로 이동시키면 판매자 상품 코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 상품 코드를 찾으셨으면 판매자 상품 코드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복사 버튼을 눌러주세요. 복사는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판매 상품 코드를 복사를 했으면 온 채널로 접속한 다음에 해당되는 코드 번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온 채널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검색란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붙여넣기를 하고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판매자 상품 코드에 맞는 제품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 제품을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하단 부분에 있는 발주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신규 주문에 관련되어서 고객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발주하기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옵션 선택과 배송지 입력에 관련된 부분을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을 넣었던 고객의 정보에 맞게끔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고객이 주문한 옵션과 배송지 정보는 스마트 스토어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신규 주문 건이 있을 때 왼쪽에 보면은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하단 버튼들 중에서 선택권 주문서 출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주문을 한 고객의 정보를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객의 정보를 확인을 하시고 이 고객의 정보를 그대로 온 채널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온 채널로 넘어가서 이제 먼저 우리가 주문을 해야 될 부분은 옵션부터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서와 온 채널에 있는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고객이 주문했던 주문에 관련된 옵션은 직사각형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수로는 한 개만 주문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정보 맞게 우리가 온 채널에다가 똑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온 채널에서 고객이 주문했던 옵션에 관련된 정보와 일치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 쪽에서 주문 들어왔던 거는 옵션명이 직사각형 옵션이고요. 그리고 수량은 한 개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주문이 들어왔던 내역과 일치하게 만들어 주시고 추가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결제해야 될 총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제가 입력했던 마진율로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었는지 금액적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정상적인 마진율로 잘 판매가 되었는지 검사하는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되었던 제품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스마트 스토어에서 새롭게 주문이 들어왔던 화면인데 여기서 고객이 저한테 이 해당되는 제품을 사면서 결제한 금액은 34,000원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계산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34,000원 우리가 받았던 금액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마진율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 판매할 때 13%의 금액을 추가해서 제품을 판매했어요. 원가 계산할 때에는 13%만큼 제외를 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계산한 방법은 저는 13%를 더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 13%를 빼고자 한다 라고 할 경우에서는 나누기 1.13 즉 13%만큼 빼버리게 돼버리면
우리가 온 채널에서 나오는 원가가 계산이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나오는 금액은 배송비를 제외한 순수 제품에 관련된 원가 부분만 계산이 된 것이고, 이 원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배송비만 더해 주시면 우리가 정상적인 마진율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배송비에 관련된 부분은 주문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배송비 부분의 영역이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금액이 얼마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지금 스마트 스토어에서 받았던 배송비에 관련된 금액은 3,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기에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원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배송비만큼을 더해주고 최종 계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해당되는 최종 금액과 우리가 온 채널에서 발주를 하고자 했을 때 금액을 서로 비교하셔서 계산기로 계산했던 금액이 높으면 정상적인 마진율로 판매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주문 들어온 이 제품이 정상적인 마진율로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배송을 받는 고객의 이름을 입력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는 부분은 받는 사람 전화번호 등등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에 관련된 정보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서 출력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해당되는 이름 정보가 두 군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갈로가 되어 있는 부분과 갈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는 이름은 갈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의 이름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취인과 구매자명입니다. 구매자와 수취인, 즉 샀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일치할 수도 있고 또는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택배를 직접 받는 사람, 즉 수취인명을 기준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갈로가 없는 부분의 이름을 복사를 하시고, 그리고 온 채널로 들어가서 붙여넣기를 해서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요. 전화번호도 갈로가 없는 것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입력할 부분은 우편번호와 주소 부분인데, 이 해당되는 부분도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의 주문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온 채널에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온 채널에서 주문 완료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발주가 완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온 채널에 발주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당 발주를 넣었던 주문을 체크를 하시고 발주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됩니다. 발주 확인 버튼을 안 누르게 될 경우에서는 주문을 했던 고객이 우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문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발주하기 버튼을 눌러서 고객이 임의로 취소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발주 확인 버튼까지 누르게 되면은 신규 주문에 대해서 온 채널로 발주가 완료됩니다.